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의사협회가 예고한 전면 휴진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오늘부터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무기한 휴진에 들어갔습니다. 정부는 병원을 향해 진료 거부가 길어진다면 의사들에게 구상권 청구를 검토하도록 요청하는 등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무더위가 계속되면서 서울에서 모기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른 봄부터 비가 잦았던 데다 최근 기온까지 높아진 게 원인으로 꼽힙니다. 이슬람 성지 순례 기간인 하지를 맞아 순례객들이 사우디 메카와 메디나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최고 50도에 육박하는 살인 더위 속에 행사가 진행되면서 최소 30여 명이 숨지거나 실종됐습니다. 도마뱀이 꼬리를 자르고 도망가듯 건물 일부분만 무너뜨려 전체 붕괴를 막는 내진 설계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붕괴 전파가 건물 전체로 퍼지지 않도록 하중 경로를 설계한 건데 실증 실험에서 2층 높이의 콘크리트 건물의 완전 붕괴를 막는 데 성공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7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오늘부터 서울대병원 의대 교수들이 무기한 휴진에 들어갔습니다. 필수 의료의 경우 계속 진료한다고 밝혔지만 교수 절반 이상이 참여할 것으로 조사돼 환자들의 불편이 예상됩니다. 정부는 눈물로 호소하는 환자들의 곁을 떠나지 말아달라며 휴진 계획 철회를 거듭 요청했습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교수들이 무기한 휴진에 들어가는 곳은 서울대학교 병원과 분당 서울대병원, 서울시 보라매 병원, 서울대병원 강남센터까지 4곳입니다. 비대위는 자체 조사에서 휴진이나 일정 연기 조치를 한 교수가 54.7%로 절반을 넘었다고 밝혔습니다. 전공의 이탈 뒤 62%대로 하락한 수술실 가동률은 그 반으로 더 떨어질 거로 예상했습니다. 다만 중증 희귀질환과 응급실, 중환자실, 신장투석실, 분만 환자는 계속 진료를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른 병의원에서도 진료가 가능하거나 진료를 미루어도 당분간은 큰 영향을 받지 않으시는 환자분들이 정규 외래 진료와 정규 수술을 중단을 뜻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또한 비대위는 교수들에게 휴진에 참여해도 반드시 출근해 병원에 상주하라는 지침을 내렸습니다. 예약 변경 사실을 인지 못한 환자 등 긴급한 상황에 있는 외래 환자가 발생하면 진료를 제공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서울대병원에 이어 대한의사협회 주도로 전국적인 하루짜리 전면 휴진까지 예고된 상황. 의사협회는 의대 증원 재논의를 포함한 3대 대정부 요구안을 발표하고 이를 받아들이면 집단 휴진 보류 여부를 투표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정부는 환자들이 눈물로 호소하는데도 의료계가 집단 휴진 결정을 바꾸지 않았다며 깊은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특히 의사협회가 개원이들에게 진료 거부 동참을 독려하는 행위에 우려를 표하면서 의사들에게 환자 곁을 지켜달라고 다시 한번 요청했습니다. 모든 의사님들이 집단 휴진에 동의하신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침묵하는 다수는 환자 곁을 지켜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정부는 의료계의 집단 휴진을 앞두고 응급 환자의 진료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증 응급질환별 순환 당직제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지금 의료계에선 전국 의과대학 교수부터 동네 병의원을 운영하는 개원이까지 총파업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려할 만한 수준의 의료 대란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차정윤 기자입니다. 가장 먼저 휴진에 돌입하는 서울의대에 이어 나머지 빅5 병원들도 무기한 휴진을 논의합니다. 연세대 의대 교수들은 18일 하루 의협이 주도하는 집단 휴진에 참여한 뒤 오는 27일부터 무기한 진료 거부에 들어갑니다. 가톨릭대와 성균관대, 울산대 의대도 일단 18일 총파업에 참여하며 계속 휴진을 이어갈지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우려할 만한 수준의 의료 대란은 없을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군만과 아동, 뇌전증 협의체 등 일부 의사단체들은 18일 휴진 불참을 선언했고 정부가 파악한 개원이들의 휴진 신고율도 4%에 불과했습니다. 전공의와 의협 간 불협화음도 단체 행동 구심력을 흩뜨려 놓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최근 박단 전공의 비대위원장이 전공의와 학생만 앞세우며 일이 아닌 말만 하고 있다고 의협을 저격했는데 이에 이면택 의협회장이 불쾌함을 나타냈다는 겁니다. 전공의들의 복귀가 요원한 가운데 넉 달 가까이 수업 거부를 이어가고 있는 의대생들도 요지부동입니다. 우선 교육부는 1학기 이수 과목을
2학기에 추가 개설을 허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의대생들의 유급을 방지한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학생들이 지금이라도 수업에 복귀하기만 한다면 과도한 학업 부담, 유급에 대한 불안 없이 원활히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대학과 함께 가능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집단 휴진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개원의와 의대 교수 등 각기 다른 이해관계 속에 의협이 의료계 단일 대우를 만들며 총파업 동력을 키울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로 남아 있습니다. YTN 차정은입니다. 연일 무더위가 계속되면서 모기 개체 수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토요일까지 서울 모기 예보 단계가 2주 연속 가장 높은 단계를 기록할 정도였는데요. 이른 봄부터 비가 많이 내린 데다 최근 기온까지 높아진 게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힙니다. 나현호 기자입니다. 나무 그늘이 드리워진 풀숲 곳곳에 텐트가 들어섰습니다. 기승을 부리는 모기를 의식한 듯 방충망은 꼭 닫고 모기 기피제와 바르는 약도 챙겼습니다. 애기가 안 그래도 좀 어리니까는 만반의 준비를 하고서는 좀 모기 기피제 이런 것도 좀 뿌리고 했는데 네. 좀 걱정이 되죠 아무래도.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여름철 불청객 모기 활동도 덩달아 왕성해지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매일 발표하는 모기 예보제를 보면 지난 2일부터 15일까지 모기 활동 지수는 가장 높은 100을 기록했습니다. 이 기간 모기 발생 단계는 4단계로 불쾌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4단계는 야외에 모기 유충 서식지가 50에서 100% 범위로 형성된 단계로 단독주택 밀집 지역에서는 집안에 침입하는 모기가 하루 5마리에서 10마리에 이릅니다. 또 밤새 야외에서 운동한 뒤 한 곳에서 정지 상태로 10여 분을 머무르면 5마리 이상의 모기에 뜯길 수 있는 수준입니다. 이 같은 모기 개체 급증은 이른 봄부터 유난히 잦은 비가 내린 것과 연관이 큽니다. 물 웅덩이에 모기가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이 일찍부터 조성됐다는 겁니다. 여기에 최근 높은 기온으로 유충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성충 개체 수도 늘고 있습니다. 기온이 올라가면 체온도 따라서 올라가서 대사 활동이 활발해집니다. 그렇게 되면 성장 속도가 빨라져서 성충들이 더 많이 발생을 하게 되죠. 비가 자주 오게 되면은 모기의 그 산란 장수가 늘어나서 그만큼 또 모기 개체 수가 늘어나게 되죠. 모기가 급증하면서 하천과 공원에 약품을 살포하고 드론을 동원하는 등 방역 작업도 바빠졌습니다. 모기 활동은 주말 사이 비가 내리며 주거지나 공원을 중심으로 일시적인 소강 상태를 보이지만 다시 기온이 오르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우려됩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오는 19일 제주에 비가 예보된 가운데 이 비가 장마의 시작이 될지는 아직 불확실합니다. 기상청은 오는 19일 오후와 21일 저기압의 영향으로 제주에 비가 올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이 비가 단순 저기압이나 기압골의 형태로 제주를 지날지 정체 전선으로 인한 장마의 시작이 될지는 좀 더 전망치를 분석해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의 장마는 보통 제주는 6월 19일, 남부지방은 23일, 중부지방은 25일부터 시작합니다. 하지만 올해는 우리나라보다 한 달 정도 빨리 시작하는 일본의 장마가 평년보다 열흘 정도 늦어 우리나라 장마도 이르지 않을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이슬람 성지 순례 기간인 하지를 맞아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와 메디나에는 전 세계 순례객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이 50도에 육박하는 폭염 속에 야외 행사 위주로 진행되다 보니 온열 질환 등으로 인한 사망자가 속출했습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이슬람을 창시한 무함마드가 마지막으로 설교한 아라파트 산에 전 세계에서 온 순례객들이 줄지어 올라갑니다. 메카 대사원 중앙에 놓인 카바 주위를 7바퀴 돌며 기도하고 돌기둥에 앞다퉈 돌을 던집니다. 매년 이맘때 치러지는 정기 성지순례 하지 행사에 참가하는 건 이슬람 교도에겐 한 번은 지켜야 할 5대 의무 중 하나입니다. الحمد لله كلنا في سعادة وفي فرح لأننا نؤدي المناسك بفضل الله سبحانه وتعالى رغم حرارة الجو ولكن الأجر على قدر المشقة. 문제는 연일 50도에 육박하는 폭염. 사우디 당국은 더위를 식혀줄 스프링클러와
특수대를 곳곳에 설치하고 온열 질환 전문 병상도 마련했습니다. 순례객들도 더위와 맞서기 위해 양산을 챙기는 등 만반의 준비를 해왔습니다. We have to drink a lot of water. We have to stay in shades. Don't try to go in the sunny weather. Yeah, and keep the umbrella. 하지만 살인적 더위 속에 희생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튀르키예, 요르단 정부 등에서 공식 확인한 희생자만 수십 명에 이르고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우려됩니다. بلغت حالات الإجهاد الحراري في المشاعر حتى هذه اللحظة 151 حالة إجهاد حراري تعاملت معها الفرق الطبية بشكل مباشر ولذلك احنا نوصي بالوقاية. 여기에 한정된 장소에 많은 사람들이 몰리면서 과거 대규모 압사 참사가 벌어지기도 해 사우디 당국이 긴장을 놓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YTN 김지영입니다. 전북 부안군에서 발생한 지진 피해가 500건을 넘었습니다. 정부는 위험도 평가 결과 붕괴가 우려되는 시설물은 없지만 여전히 큰 규모의 여진 가능성이 남아있는 만큼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권준수 기자입니다. 지난 12일 전북 부안군에서 발생한 규모 4.8 지진 피해가 500건을 넘어섰습니다. 지진 발생 지역인 부안이 400건을 넘어 가장 많고 인근 지역인 정읍, 김제, 군산 등에서도 피해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유리창이나 화장실 타일이 깨지거나 벽에 금이 갔다는 피해 신고가 많았고 통일신라 시대 승려 부설이 창건한 부안의 월명암에서도 건물 균열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다행히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지만 크고 작은 피해 신고가 이어지면서 주민들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도 부안에서 큰 규모의 여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큰 규모의 여진 발생 가능성도 아직은 있는 만큼 철저한 상황 관리와 대비태세 유지가 필요합니다. 지진으로 균열 등 한 번 피해가 있는 시설물은 작은 충격으로도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행정안전부가 피해 신고 시설물에 대해 위험도 평가를 실시한 결과 붕괴가 우려되는 시설물은 아직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복구 지원과 절차도 관심인데 정확한 피해액 산정이 마무리된 이후에 논의될 전망입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에 건물이 무너지면 피해 규모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는데요. 마치 도마뱀이 꼬리를 자르고 도망가듯 건물의 일부분만 무너뜨려 전체 붕괴를 막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새로운 내진 설계 공법이 개발됐습니다. 보도에 양회영 기자입니다. 규모 7 이상의 강진에 10층짜리 건물이 무너질 듯 기울어집니다. 내진 설계 덕분에 완전 붕괴는 막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울어진 건물은 본진보다 약한 여진에 결국 무너져 버렸습니다. 一个叫做富凯饭店，一个叫做统帅大楼。没想到就在这一刻的天摇地动的时候，瞬间的又再度的发生崩塌。 내진 설계는 구조물 사이의 연결을 촘촘히 하고 하중을 분산시켜 초기 충격과 붕괴를 견디게 하는 방식입니다. 균열이나 파손, 작은 규모의 붕괴에는 효과적이지만 대규모 붕괴가 일어나거나 추가 충격이 가해지면 오히려 건물 전체로 연쇄 붕괴가 일어납니다. 스페인 연구팀이 건물 붕괴 시 피해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새로운 내진 설계 공법을 개발했습니다. 지진 등 재난 상황에서 건물이 충격을 받으면 가장 처음 흔들리는 연결 부위를 빨리 무너뜨려 붕괴 전파를 끊어내는 방식입니다. 마치 도마뱀이 위협을 느낄 때 꼬리를 자르고 도망치듯이 일부분을 포기하고 전체 붕괴를 막는 겁니다. 연구팀은 2층 높이의 조립식 콘크리트 건물을 짓고 개발한 내진 설계법을 검증한 결과 모서리 기둥을 제거하자 하중 경로를 따라 일부분만 무너지고 다른 부분은 무너지지 않아 건물 전체 붕괴를 막는 데 성공했습니다. Fijémonos que aquí, ante el fallo debido a la onda expansiva en las fachadas, pues provocó colapso de edificios completos. En el caso que planteamos, la segmentación lo que haría sería absorber la energía de la explosión, fallaría una parte del edificio, pero no afectaría al resto.
연구팀은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에서도 개발한 내진 설계 공법을 적용할 수 있을지 확인할 예정입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세계적 국제학술지 네이처 표지에 실렸는데 토목 건축 분야 연구 성과가 표지에 실린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YTN 사이언스 양우영입니다. 중국이 신형 유인 달 착륙 로켓 추진 시스템 시험에 성공했다고 중국 관영 매체들이 보도했습니다. 로켓 제조업체인 중국 발사체 기술원은 현지 시간 15일 베이징시 펑타이 지역의 엔진 시험 시설에서 추진 시스템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테스트 기간 YF-100K 엔진 3개는 몇 분에 걸쳐 화염을 뿜으며 안정적으로 작동했으며 총 추진력은 382톤에 달했다고 전했습니다. YF-100K 엔진은 중국이 개발 중인 창정 10호 로켓의 주요 추진력을 제공하게 됩니다. 창정 10호는 유인 우주선과 달 착륙선을 달까지 보내기 위해 개발된 3단 로켓으로 길이는 92m에 달하고 27톤 이상의 운반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첫 유인 시험 비행에서 국제우주정거장 도킹에 성공한 미국 보잉사의 우주 캡슐 CST-100 스타라이너가 오는 22일 지구 귀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미 항공우주국 나사가 현지 시간 14일 밝혔습니다. 나사와 보잉은 성명에서 추가 시간을 통해 팀이 출발 계획과 운영을 최종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고 우주선은 승무원 비상 귀환 시나리오에 대비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우주선의 귀환 준비와 적절한 기상 조건이 갖춰지면 스타라이너는 우주정거장에서 도킹을 해제하고 낙하산과 에어백을 이용해 미국 남서부에 착륙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스타라이너의 지구 귀환 일정 연기는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나사는 이번에 귀환 일정을 다시 연기하게 된 구체적인 이유는 아직 밝히지 않았으며 오는 18일 기자회견을 열어 자세한 내용을 공개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과학하면 다소 딱딱하고 지루한 이미지가 떠오르는데요. 이런 관념에서 벗어난 아주 특별한 토크 콘서트가 열렸습니다. 과학의 재미와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박나연 기자가 전합니다. 제가 사실 우주에 언젠가 가보고 싶다 이런 꿈을 갖고 있는데 물속에 들어가면은 뭔가 떠 있잖아요, 몸이. 그래서 뭔가 떠다니는 느낌도 들면서 다양한 궁금증을 과학적으로 풀어내는 유튜버 이보람 씨의 취미는 스쿠버 다이빙입니다. 평소 즐기는 여가 활동에서도 과학에 대한 애정이 묻어납니다. 과학이라는 공통분모를 가진 사람들이 한데 모여 과학기술인으로 살아가는 의미와 가치를 이야기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천문학 박사이자 SF 소설을 쓰는 해도연 작가는 지금까지 활동할 수 있게 한 원동력으로 한 독자평을 꼽았습니다. 그 작품에 들어간 과학적 오류에 대해서 쫙 이거 틀렸으니까 문제다라고 말씀해 주신 게 아니라 너무 재밌게 봤는데 이런 부분에서 오류가 있는 것 같다. 내가 실수한 것도 이렇게 이제 잘 감싸 주시니까 글쓸 용기가 나. 참석자들은 우수인재를 이공계로 유인하려면 과학의 즐거움과 가치를 느낄 수 있는 과학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과학자도 얼마든지 스타가 될 수 있다며 국민이 접할 수 있는 과학문화 활동이 보다 늘어나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박희정 통부 역시 올해 R&D 예산 축소 상황에서도 젊은 과학자 육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올해 젊은 이공계 연구자의 우수 신진 연구에 지난해보다 약 25% 늘어난 2,702억 원을 투입하고 박사후 연구원 연수와 장기 연구 등을 지원합니다. 또 민관합동 TF팀을 출범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연구개발 생태계 혁신과 과학문화 확산 등 이공계 활성화를 위한 대책 논의를 이어왔습니다. 우수한 인력들이 이공계로 진입을 해서 여기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좋은 환경을 조성을 하고 그리고 그들이 직업 시장에 나가서 직업적인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사회적인 어떤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박희정 통부는 6번의 TF 회의를 통해 모인 의견을 종합해 이공계 인재가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앞장선다는 방침입니다. TF는 과학인재 육성 계획을 수립하고 늦어도 7월 중에는 인재 양성 전략회의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YTN 사이언스 박나연입니다. AI 디지털 교과서가 내년부터 일선 학교에서 사용됩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해 학생들의 수준별 맞춤 교육이 가능하다는 것이 장점인데요. 오는 11월 AI 교과서 공개를 앞두고 있는데 교육 현장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책이 아닌 태블릿 PC를 앞에 놓고 앉은 아이들. 각자 수치를 입력하면 결과가 모여 칠판한 모니터에 나타나고 계산 연습은 태블릿으로 진도에 맞춰 해나갑니다. 내년부터 이런 AI 디지털 교과서가 일선학교에 도입됩니다. 최근 교육부는 AI 교과서를 어떻게 활용할지 또 실제 사용에 문제는 없을지에 대한 현장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우선 영어와 수학, 정보교과에 활용되는데 AI를 통해 학생별 맞춤 교육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AI 디지털 교과서가 가지는 하이테크적인 부분, 그리고 선생님들이 가지고 계신 따뜻한 하이터치가 함께 만나 모두를 위한 맞춤 교육을 실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는 8월 제작 완료하면 종이 교과서처럼 검정 절차를 밟은 뒤 11월에 공개합니다. 내년에는 우선 초등학교 3, 4학년, 그리고 중고등학교 1학년이 사용하고 2028년부터는 전면 도입할 계획입니다. 다만 현장에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교사들도 아직 AI 교과서를 접하지 못했는데 6개월 안에 시스템에 익숙해지긴 힘들 거란 걱정입니다. 결국 사교육의 문제풀이 교재와 다름없이 쓰이게 될 거란 비판도 있습니다. 아이들의 기기 의존이나 어떤 게임 중독 문제, 그리고 기기를 활용한 프로그램 이외의 활동에서 흥미를 급격하게 잃는 문제가 더욱더 심화될 것이 많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와 함께 민간 디지털 교과서 발행사들이 학생들의 성취도는 물론 생각, 공부 습관까지 엄청난 빅데이터를 갖게 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인공지능 AI는 전기 먹는 하마입니다. 빅테크 기업들이 엄청난 속도로 데이터 센터를 짓고 있는데 전력 공급이 이 속도를 따라갈 수 있을지, 탄소 중립은 과연 가능할지 의문입니다. 장하영 기자입니다. 최근 발표한 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 우리 정부가 처음으로 AI 반도체 수요를 반영했습니다. 데이터 센터 역시도 2038년 기준에서 4.4기가와트의 전력 수요가 추가로 반영되었습니다. 원전 4기를 추가로 지어 늘어난 수요를 메운다는 계획인데 화석 연료 가운데 석탄은 3분의 1 정도 감축하지만 LNG는 당분간 그대로 두기로 했습니다. 훈련 중인 AI는 24시간 전기에 굶주려 있습니다. 2022년 기준 AI와 데이터 센터, 암호화폐가 사용한 전력량은 전 세계 전력 사용량의 2% 수준인데 4년 안에 2배가 될 거란 전망입니다. 일본 전체의 전력 소비량과 맞먹습니다. 전 세계 데이터 센터의 절반이 모여 있는 미국과 유럽에선 전력 부족이 이미 직면한 문제입니다. 반원전 정책 기조를 되돌려 원전을 친환경 전력에 포함한 것도 재생 에너지만으로는 수요 폭증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칩 부족이 아니라 전력이 인공지능 발전의 발목을 잡을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You're going to run into energy constraints. You run into these things that just end up being slower in the world. Like getting energy permitted is like a very heavily regulated government function. 실제로 미국 정부는 빅테크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에 필요한 친환경 전력을 자체적으로 조달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If Microsoft or Amazon are looking for clean baseload power for their data centers, they should be the ones who pay for that and not have it rate-based across the full rate base. We shouldn't have, everyday citizens paying for that if they can afford it. 데이터 센터가 쓰는 전력량의 40%는 기계의 열을 식히기 위해 사용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은 아예 바닷속에 데이터 센터를 짓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전력 효율을 높여 전력량 사용을 줄여보겠다는 건데 이미 2020년부터 효율화가 한계에 달했다는 보고서도 있습니다. 결국 AI 혁명이라는 기차가 지금 속도로 달린다면 탄소 중립이라는 인류 공동의 목표 달성은 불가능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읍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때이른 더위로 모기가 극성입니다. 모기를 줄이려면 유충이 번식하는 무릉덩이를 없애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폐타이어나 빈 깡통, 화분 받침 등 집 안팎에 물이 고일 수 있는 곳을 수시로 확인해 물을 비우고 늪지대 등 모기가 창궐하는 곳이 있다면 지자체에 신고해 방역을 의뢰하는 게 좋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